어린 시절, 저는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방황하며 술에 의지했어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던 나날 속에서 마치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 같았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희망조차 잃어가던 그때였어요. 그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인 부부와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돗개를 일본개라고 우기던 친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요. 한 미국인이 지난 날을 후회하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아니었다면 술 중독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거나 지금의 세상을 보지 못했을 거라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나입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기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11살 때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즐겁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계속 이 길을 걸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점점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연기 실력일까? 그 전만큼 매력의 어필이 안 되는 걸까 고민이 되었어요. 어릴 때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음 날 촬영 일정이 없다는 말에 친구와 마음 놓고 술을 마시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알고 보니 촬영 날짜가 갑자기 변경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고 황당했어요. 결국 늦게 확인한 탓에 촬영장에 나가지 못했죠.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연기를 놓아야 했습니다. 학교를 빠져가면서까지 열정을 쏟았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일이었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현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등을 돌렸죠. 무대 위에서 빛나던 순간들은 점점 희미해졌고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내 생활은 엉망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연기만 해왔던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도 없었고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연기밖에 모르던 내가 연기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찾았어요. 처음엔 한두 잔으로 기분을 달랬지만 점점 술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눈을 뜨기 무섭게 매일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고 눈은 퀭하게 꺼지고 볼은 홀쭉해졌으며 손은 늘 술병을 쥐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술에 중독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도 뉴욕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약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건조기는 꼭 필요할 때만 돌리고 마트에 가면 세일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장을 봅니다. 사실 이런 생활 방식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젊은 나이에 참 많은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지만 때때로 피곤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공연과 연기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업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배달을 시작하고 보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길을 헤매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헬멧을 쓰고 배달 가방을 맨 채 거리를 누비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택배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하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배송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대하는 한국 고객분들께서 배송이 왜 이렇게 늦냐며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 배달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배송이 언제 오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아해하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 일이 흔하고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면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배송은 일정이 불규칙하며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닌 한국의 택배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이 흔하고 늦어도 하루나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빠른 배송이 일상이 된 만큼 고객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이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배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에 적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택배 역시 신속하게 도착해야 한다는 기대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은 빠르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수식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서비스가 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매우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지만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배달 일을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처음 배달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위축감이 점차 사라지며 이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방한 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스쿠터 배터리를 챙기며 거리를 달렸죠. 이런 생활을 하리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브래드가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해줬어요. 털이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저는 화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혼자 너무 조용하게 지내니 적어도 진돗개와 함께 대화 좀 하라고요. 브래드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걸 알아요.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데 혼자 살다 보니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더군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해서 브래드가 일부러 선물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브래드가 진돗개를 일본개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브래드는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국인 부부를 만나면서 진돗개가 한국개라는 걸 인정했어요.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였어요. 진돗개 화이트와 함께 산책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반려견과의 산책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트와의 교감이 깊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화이트가 길에서 마주친 작은 강아지를 배려하듯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온순한 성격과 깊은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산책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진돗개 화이트에게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화이트와의 산책이 내 하루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진돗개를 알려준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큰 도움을 준 분들입니다. 생명의 은인 같죠. 한때 저는 술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던 날의 연속이었죠.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브루클린 대교였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리 위에서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제 곁으로 다가왔죠. 만약 한국인 부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치 않은 한국어를 대하는 순간 정신이 들었어요. 차가운 바람과 낯선 언어와 사람들, 아직 생생합니다. 너무 아찔했고 충격적인 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요. 한국 부부는 방송국에서 제작자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잠시라도 연극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연극 가족의 재구성에 출연하면서 과거의 저 자신을 마주했어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면서 제 삶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울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연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비록 정식으로 일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시 연극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어요. 또한 오랜 시간 혼자였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 동생과 쌍둥이, 조카들과 함께 한국인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떡국과 불고기를 준비하며 문득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재료를 다듬고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셨죠.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은 어찌나 맛있던지요. 처음 접한 한국 음식은 정이 넘치고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제 결혼을 걱정하셨죠. 사실 어머니가 결혼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어요. 2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믿었고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기대가 어긋나면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결정했어요. 2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무너진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어요. 완전히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자신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도망치진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든 걸 깨닫게 된 건 결국 한국인 부부 덕분이었어요. 우연히 만난 인연이었지만 그분들은 저를 걱정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가족의 의미까지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진돗개 화이트가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 한국은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연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준 한국인 부부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